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왠지 말 섞기 싫은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1대1 멘토링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걱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상대가 대부분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유를 모르겠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뭘 딱히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어떤 개인의 관계 취향에 따라서 호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꼭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내가 뭔가 대화하기 싫은 사람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호감의 이미지가 가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들고 있지 않나?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 후배가 느낄 때, 혹은 뭐 집에 식구들이 느낄 때, 배우자가 느낄 때, 친구들이 느낄 때 대화하기에 편안한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자마자 쟤랑은 말이 안 통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습관이 혹시 나한테 붙어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 나의 어떤 진짜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말 섞기 싫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비웃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호감의 대명사입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비웃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직장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가 말할 때 피식피식 웃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주 뭐 찍혀보겠다 작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간 큰 사람 아니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후배가 말할 때 그렇게 픽픽 웃는 선배들 있어요. 제일 나쁜 습관인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배니까.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는 거죠. 만만히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혹시라도 나한테 난 후배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픽픽 웃는 그런 습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배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신입사원이 목에 핏대 세우고 이제 아이디어를 막 열정적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쟤 엉뚱한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한 선배가 그냥 옆에서 픽픽 웃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얘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나오면 그럼 후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픽픽 웃으면 저 선배는 처음부터 알았나 뭐? 후배에 대해서 참 매너가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직장 선배의 어떤 품성이나 어떤 인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 절대로 안 줄 거예요. 후배들이 날 어려워해요. 나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 해요. 이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말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후배들이 얘기할 때 이제 만만히 여기면서 그걸 이제 픽픽 웃으면서 받아들인 적이 없나? 한번 뜨거워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왠지 말하기 싫은 사람 두 번째는요, 기본기가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세 가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인사말 안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직장 상사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의뢰일 때 내가 이제 늘 뭔가를 이제 체크해서 거래처를 선정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이제 갑이 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이제 기본기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직원을 대한 선배들도 그렇고 거래처를 대하는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위한 미팅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의뢰 회사에서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원래 약속보다 훨씬 더 늦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갑인 회사의 담당자가 딱 그 사람을 의뢰 납품처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원래 약속 시간 너무 늦게 기다리게 해주셔서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늦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죄송하다라고 얘기 안 하는 이런 경우, 아무리 이제
나는 지금 이쪽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긴 하지만 그 담당자에 대해서 대단히 비호감을 느낍니다. 그럼 결국에 회사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뭘 더 배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어요? 그 담당자가 미운데? 그렇잖아요? 결국 그런 비호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선배가 돼갖고 후배한테 사과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막 이제 일이 잘못됐다고 막 후배한테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지금 너한테 성질 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뭐 내가 저기 지금 까마득한 신입한테 뭘 그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후배하고 대화하기 대단히 어려우십니다. 마음 상했어도 뭐 지가 어쩔 건데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무 사과도 없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정말 그 후배 미치는 거예요. 아주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요,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한 몇 명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제 뭐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해놓고 그게 이제 일이 틀어지게 되면 이게 지금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과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어떤 제3자를 막 탓을 하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글쎄 이렇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됐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이건 참 그 사람을 보면 사회생활을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이분은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를 보고도 똑부러지게 인사를 안 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구덩이 자기가 파는 습관인 거죠. 언제나 그 뭐 선배도 후배든 보고 명랑하게 인사하는 거, 밝게 인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가 그래야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회의를 시작할까요?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고 늦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복사한 거 갖다 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말에 무심한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런 우리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을 탁 주는데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늘 기준이 되고, 그걸 남한테 이제 강요하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느낌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개인 취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취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머리 탈색하고 왔어요. 그러면 머리꼬리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배들. 정장에 어떤 구두를 신고 양말 안 신는 남자를 도저히 못 본다 뭐 이런 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업체 갔는데 그따구로 하고 오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벨트 안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어떤 이제 그 패션의 트렌드에 따라서 아주 세련되게 그런 식으로 입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취향의 기준을 맞추면 남의 취향이 다 틀렸다고 무시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머리 분홍색으로 이제 머리를 염색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제 그 자기가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참 나이가 못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 약간씩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는 어머 머리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개인 취향을 무시하는 경우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개인 취향을 무시하거나 또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싸우자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로 일단 말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부장님하고는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은 말을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뭐 페미니즘, 뭐 성소수자 문제,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고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친구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 저 사람이랑 말 안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슬슬 피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자기 기준을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은요, 그 외모나 겉모습으로 이렇게 딱 판단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안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 역시 자기 방어가 없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뒤로 물러서게 되죠. 아, 남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뭐 어떤 거 걸치고 어떤 거 입은 사람, 되게 사람 외모가 촌스러워 이러면 이제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 섞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그 연예인 중에 어디다 대고 네가 나를 판단해 막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연예인이 그 아티스트를 보고 한다는 얘기가 외모 딱 스캔해서 그 사람이 입고 걸친 걸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다. 그 아티스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남한테 자기는 판단당하기 싫으면서 남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아주 그렇게 즐겁을 하면서 자기는 남의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우리도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하고 있겠구나. 그게 우리 대부분 그렇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외모,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뭐 싸우자고 들거나, 개인 취향을 무시하는 것 같이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남한테 안 통한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왠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이 혹시나 나에게 약간 포함되어 있나? 그러면 오늘부터 걷어내는 작업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